20분 코멘트만 하고 자, 어서 오시고 형님들. 지난주 평일에 어지러웠는데 주말에 그래도 메인 던진 거 다 가져왔죠. 6개 던져가지고 다 가져오면서 5연승 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쯤인가도 그랬는데 축구 분석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분석을 안 하고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니까 확실히 몰부가 더 살아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유로 본선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당연히 분석할 건데 A매치 기간이나 이때는 감으로 때려 맞추겠습니다. 어제도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포르투갈, 잉글랜드 다 감으로 때려서 그냥 맞춰 버리잖아. 위험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으로 갑시다. A매치 3 같은 것들. 체코 대 북마케도니아. 저는 지난번에 체코를 믿었어요. 몰타전에. 몰타 정도는 팰 수 있다 라고 봤는데 7대1. 너무 많이 넣긴 했어. 몰타랑 북마케도니아는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거든요. 체코가 사실 저렇게 막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경우는 보통 약팀하고 했을 때나 저렇게 이기지, 북마케도니아는 딱 그 애매한 선상에 있는 팀이에요. 저는 오늘 똥배로서의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지난 경기가 어쨌든 간에 체코가 로테이션을 좀 돌리긴 했어요. 체코가 유로 예선이 16일, 오늘 경기 같은 경우 세 경기밖에 없지만 16일에 하는 팀이 있고 나머지 경기들은 19일에 하거든요. 근데 체코가 19일 날 경기야. 여유가 있어 주전들 솔직히 많이 뜰 것 같기는 해요. 지난 경기도 뭐 시크도 벤치였고, 저 누구야? 소우책도 벤치 아니었나? 헷갈리네. 어쨌든 좀 약하게 나와서 개패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가실 거면 햄모가 좀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거 설마 역배가 나오진 않겠지? 역배가 나오진 않겠죠? 무승부 햄모 언더로 보겠습니다. 무승부 햄모 언더. 1대0, 1대1, 2대1 딱 그런 사이즈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폴란드 대 이제 튀르키예. 이 경기는 일단은 폴란드가 유로 앞두고 부상자들이 조금,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애들이 좀 있어. 불투명자들이 좀 되게 많은데 지난 경기 사실 우크라이나전 3대1로 대승을 거두긴 했어요. 폴란드가 시작하자마자 막 연속골 받고 뭐 하면서 대승까지 거뒀는데, 냉정하게 우크라이나도 찬스가 많았어요. 막 이상한 좀 후루쿠 골이 좀 들어갔어. 크로스 올렸는데 그냥 골대로 빨려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었던 부분이거든요. 튀르키예가 뭐 이탈리아 상대로 같이 졸전이긴 했는데 어쨌든 비비는 양상까지 갔었던 부분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거 튀르키예 프랜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튀르키예 프랜 사이즈. 네덜란드 대 아이슬란드는 일단 아이슬란드가 지난번에 잉글랜드를 침몰을 시켰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원정에서 침몰시킨 게 더 웃겨.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16일의 경기이기 때문에 요 경기 이후로 5일 반 정도, 5일 정도, 5일에서 뭐 5일 반, 그 정도밖에 휴식이었고, 프랭키 대용은 오늘도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슬란드 잉글랜드전에 역습도 나쁘지 않았고 수비가 그리 괜찮긴 했거든요. 그게 조금 걸리긴 해요. 근데 네덜란드도 솔직히 캐나다전에, 캐나다가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근데 뭐 개박살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개박살을 냈고, 오늘 뭐 프랑스도 쉽게 못 이겼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 당연히 뎁스 자체는 뛰어나고, 지난번에 뭐 데파이, 뭐 학포 이런 애들 좀 나왔었는데 오늘 뭐 시몬스 같은 애들, 그 라이프치히에 이런 애들 나와도 충분히, 뭐 아니면 베우스 뚝배기나 나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네덜란드가 이길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똥배가 너무 많이 터지긴 했어요. 앞전에 뭐 잉글랜드 뭐 프랑스 뭐 다 터졌잖아. 그래서 너무 쫄려 솔직히. 또 그 한번 했던 아이슬란드기도 하고, 또 상대 전적이 아이슬란드가 최근에 2연승입니다. 네덜란드 상대로. 아주 놀랍게도, 물론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긴 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기록인데 유로 예선에서 아이슬란드가 무실점 승리를 2번을 했더라고. 네덜란드 상대로 홈 원정 싹 다. 굉장히 쫄리긴 한데 3.5 언더로 보겠습니다. 3.5 언더로. 네덜란드도 유로대에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막 엄청 무리해서 막 달려들 만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아이슬란드도 어쨌든 뭐 유로는 당연히 못 올라가는 팀입니다만 그 네이션스 리그 9월달에 앞두고 있는 팀이긴 하거든요. 잉글랜드 잡은 기세가 있고 또 좀 빡세게 좀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약간 그런 메타로. 물론 이제 라인업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정이 타이트하잖아요. 후반전에나 뭐 힘이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아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언더나 뭐 2.5 프렌 정도? 그러니까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애매하긴 하다. 왜냐면 뎁스가 안 좋잖아 아이슬란드는. 네덜란드는 지난번에 나왔던 애들 다 빼고 다른 애들 넣어도 괜찮거든요. 그게 좀 걸려요.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잖아. 6월 8일 날 하고 오늘 10일인데 3일 만에 또 차잖아 아이슬란드. 근데 들리는 소식에 하면 주전 라인업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애매하긴 하다. 이렇게 보고요. 뒷끝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물부로 넘어가서 첫 번째 템파베이 대 이제 볼티모어 수입전이 4연전 수입전이죠. 선발은 페피오트 대 이제 번스. 수입전에 또 번스 나오니까 어지럽네. 보통 그냥 프렘 보고 치우거나 애매한 놈 나오면 어빈 같은 애들 어빈 잘 던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럴 텐데 번스가 나와가지고 일단 페피오트가 최근에 뭐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페피오트의 단점이 이제 득점권에서 계속 쳐맞아가지고 최근에 안타 자체는 잘 안 맞긴 했었거든요. 뭐 어쨌든 부상 복귀하고 지금 3경기째가 됐었고 뭐 마이애미, 오클, 게스리 같은 팀들 만나서 점수를 주긴 줬어요. 마이애미전 3점 주고 오클도 2점 주고 뭐 이닝은 점차 먹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올 시즌 직구는 좋아요. 패스트볼 90마일 중반대 무브먼트도 괜찮고 근데 이제 구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양하지 않아서 변화구도 이제 뭐 체인지업 슬라이더밖에 안 던지고 뭐 그렇다고 좋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불안해. 직구는 믿을만한데 나머지 구종이 좀 애매하니까 볼티모어 같은 경우 어쨌든 타자들이 공격적인 스윙 가져가는 팀이잖아요. 리그 내에서 볼넷 비율이 가장 낮은 팀 중에 하나고 최대한 뭐 인플레이 타고 많이 만들면서 변수를 좀 많이 만드는 팀인데 이거 뭔 얘기야? 상성이 뭐 페피엇이 좋다고 보기에는 좀 좀 애매한 것 같고 어쨌든 볼티모어가 처음 보긴 합니다. 다만 호투의 가능성이 뭐 아예 없어 보이진 않아요. 페스티벌 뭐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입전이란 좀 변수도 있고 볼티모어가 또 애틀란타와의 4연전 시리즈인가 또 앞두고 있거든요. 뭐 번스 같은 경우 뭐 잘 던질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뭐 계속해서 믿을 만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템파도 번스를 본 적은 없어요. 처음 보기 때문에 엔간하면 잘 던질 것 같은데 많이 줘도 뭐 3점까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많이 줄 것 같지는 않고 한데 한 상황이라 이거 그래도 선발에서 번스가 좀 낫다라고 보고 페피오쇼 호투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뭐 불펜도 소모가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저는 볼티 승의 언더로 보겠습니다. 4연전 수입전인데 선발 괜찮고 뭐 필승도 대체로 나올 수 있어서 언더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왜냐면은 페피오도 뭐 호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5가 조금 아쉽긴 해요. 8.5였으면은 오히려 언더가 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7.5인 게 좀 아쉽긴 하다. 그래서 어쨌든 볼티 승의 언더 쪽으로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미네소타 대 이제 콜로라도. 이제 파닥몬 대 이제 허드슨, 패덱 대 허드슨인데 미네소타를 요즘 못 믿겠냐? 빠따 기복이 너무 심해. 오늘은 또 잘 치대요. 역시나 자레드 존스가 흔들렸고 어제 불안한 부분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에 이제 불펜 싸움 가가지고 이겼는데 콜로도 세인트루이스 원정 귀신같이 2번 풀해냈고 선발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페덱 같은 경우도 뭐 알동 팀들 상대로 개쳐 맞기는 했어요. 저기 뭐 양키스 2번 만나서 4이닝 7실점, 5이닝 5실점, 볼팀 만나서 5.1이닝 9실점. 저 방어로 올라간 게 다 양키스 볼팀 만나가지고 나머지 팀들 상대로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나머지 팀들 상대로는 또 엔간치 던져줬던 부분이고 홈에서는 그래도 엔간치 던지긴 합니다. 페덱이 3점대예요 홈에서는. 승도 거의 다 이제 홈에서 좀 먹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도 이제 원정 콜로기 때문에 방어율 대비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뭐 직전 경기도 양키스였고 그 전에 뭐 요즘 빠따가면 좀 켄자였고 좀 후들겨 쳐맞아가지고 한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닝도 먹어주면서 3실점 아래로 좀 잘 던져줄 만한 포인트인데 이 다코타 허드슨도 홈과 원정에서 뭐 기본적으로 콜로잖아요. 쿠어스를 홈으로 쓰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엄청 심해요. 홈에서 7점대입니다. 원정에서 3점대요. 2승 7패인데 저 승도 다 원정에서 먹었어.
또 콜로가 최근에 은근히 뭔가 좀 비벼요 계속. 그래서 콜로라도 반대를 못 가겠어. 원래 원정 콜로 반대 쓱쓱 한 번씩 가져야 되는데 시리즈마다. 지난번에 제가 세인트루이스 시리즈도 그냥 그래서 그냥 통으로 패스해 버렸죠. 마지막 경기 솔직히 꼴리긴 했는데 왜냐면 루징은 좀 에바 같아가지고. 솔직히 어제 뭐 텍사나 디트가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냥 버렸는데. 어쨌든 그래도 미네소타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콜로라도 불펜이 여전히 불안하고요. 그렇다고 뭐 허드슨이 원정에서 기록이 좋다 한들 원정에서 믿을 만한 포인트는 솔직히 없는 것 같고, 뭐 빠따도 지금 시점에서는 뭐 미네소타도 기복이 심해가지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갈 길이 바빠요 미네소타가. 콜로라도는 딱히 그런 게 없잖아. 거기에 오랜 원정 경기 일정 끝에 미네소타가 원정 9연속 원정이었나? 진짜 거의 보름 가까이 이제 원정길만 다니다가 홈으로도 돌아온 부분에 있어서 또 마지막 경기 이기고 왔잖아. 그래서 미네소타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발 매치업이 좀 아쉽긴 하다. 페덱 대 어드스. 마지막 날이 파브로 로페즈 대 또 곰보야.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콜로 좀 요즘 잘 던지는 퀀트릴 등판이라 오늘 이기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좀 듭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미네소타 승에 뭐 배당이 똥배라서 마인까지 이렇게 보고, 언어반은 불안해서 패스. 애매해서 못 가겠다. 애매해서. 세 번째 캔자스 대 이제 양키스. 오늘 양키스가 뭐 그래도 자존심은 좀 챙겼죠. 야 그리샴 스리런 진짜 옛날부터 가끔 뜬금런 치던 놈인데 어쨌든 간에 뭐 그나마 챙겼는데 자존심은. 일단 오늘 경기부터 소토가 출전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인터뷰나 이런 거 봤을 때 오늘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소토 없는 기간 동안 솔직히 뭐 다저스 1, 2차전, 3차전도 뭐 3차전은 그나마 다른 애들이 좀 해줬지만 어지러움이 있었거든요. 뭐 저주 혼자서 뭐 펄펄 날아다녔지만 소토가 돌아오는 부분은 좀 나은 것 같고, 어쨌든 선발은 루고 대 로도. 그러니까 루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흔들림이 있었는데 뭐 사이영 포스로 지금 달리다가 6월 들어서자마자 첫 경기 클블전에 바로 이제 홈런 두 방 맞으면서 6이닝 5실점, 이닝은 먹었습니다만 결국 5실점 하면서 무너졌던 부분이고, 이게 좀 6월 들어서자마자 어쨌든 흔들리긴 했어요. 루고가 사실 저렇게 막 1점대 2점대 찍을 정도로 막강한 투수는 아니거든요. 기세 빨도 있었고 솔직히 대진운이 너무 좋긴 했어. 루고가 앞전에 미네, 화삭, 휴스턴 더럽게 못할 때부터 좋고, 또 화삭에 볼티한테 한번 5.1이닝 4실점, 그죠? 볼티 정도 만나니까 이제 흔들렸었고, 디트, 토론토, 미러키한테 뭐 이 홈런 두 방 맞긴 했어요. 뭐 6.2이닝 3실점으로 잘 던지긴 했는데 홈런 두 방 맞긴 했었고, 에인절스, 오클, 템파, 미네, 그 다음에 이제 클벌한테 최근에 맞은 거라 진짜 불바 따라고 볼만한 팀이 이제 뭐 볼티모어 정도, 그리고 미러키 정도. 근데 둘 다 실점에도 3실점 4실점 했었던 부분이죠. 또 오늘 흔들렸던 직전 등판 또 6월 들어서자마자 흔들렸고, 실제로 이제 페스티벌 회전수 자체도 직전 클리블랜드전에 올 시즌 처음으로 분당회전에서 300 밑으로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이제 100 회전수 100 정도가 이제 떨어지기도 했었어가지고 글쎄요, 한 경기만에 이제 좀 바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하는 타이밍에 양키스를 만났어요. 하는 타이밍에 또 이제 양키스가 마지막 경기까지 이제 다저스한테 수입당하고 왔으면 또 기세적으로 딸리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기고 왔기 때문에 글쎄요, 루고가 이 페이스를 여기서 바로 잡으면 진짜 좀 올 시즌 진짜 매서운 건데 여기가 좀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싶고, 로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 시즌 부상 복귀 시즌이잖아. 4월에 이제 뭐 조금 불안한 경기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5월 들어서고부터는 다시 좀 살아나면서 5월 이후로 한 경기 빼고 전부 다 콜스 찍었습니다. 뭐 원정에서도 약세가 좀 있었습니다만 좀 회복하는 모양새가 있었고, 대신 이제 피홈런이 좀 많은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근데 애초에 안타 자체를 많이 안 맞아가지고 볼질도 잘 안 하잖아. 그래서 큰 거를 안 맞아요. 홈런 맞아도 이제 솔런 진짜 맞아요. 뭐 투런 정도 맞아가지고 점수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주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캔자전에 좀 약하긴 했었습니다. 로돈이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봤을 때는 켄자가 시리즈 내내 불펜 소모가 뭐 시애틀과의 시리즈에서 불펜 소모가 좀 많았었고, 메카터도 오늘 뭐 연장 가서 결국 쳐맞고, 최근 4경기 동안 3경기 등판이라 오늘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거기에 루거도 좀 흔들리는 시점에다가 내일 소토까지 나온다 하면은 로돈도 페이스가 좋잖아. 양키스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노바는 선발 매치는 솔직히 꽤 세가지고 언더스럽긴 한데, 켄자 뭐 양키스 불펜도 솔직히 믿지는 못해요. 거기 뭐 켄자 불펜 당연히 못 믿고 소모도 많았었고, 선발도 로돈 같은 경우는 뭐 2점 정도까지는 2, 3점 줄만 하고, 더우트로 할 수 있겠지만 루거는 좀 불안한 타이밍이잖아. 그래서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로. 양키 승에 8.5바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러키 대 이제 토론토. 나 이 토론토 애들은 진짜 뭔가 잘 모르겠어. 이 피오렌티나 같은 새끼들. 어쨌든 오늘 프랜시스라는 불안한 선발 내고, 근데 의외로 좀 호투로 해가지고 놀랬는데, 뭐 어쨌든 끌려가긴 했었죠. 근데 이제 불펜에 좀 뒤집긴 했는데, 내일 레아 대 베리오스. 야, 선발이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 토론토가 역배를 받네. 얼마나 못하는 거야 진짜로. 상대 레아에다가 토론토 베리오스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선발은 베리오스가 더 좋습니다. 원정에서 물론 베리오스가 기복이 조금 있기는 해요. 이번 시즌도 홈에서 1점대고 원정에 3점대니까 옛날부터 뭐 홈 원정 기복이 좀 있는 타입이라서, 뭐 미러키 빠따잖아 더군다나. 당연히 뭔가 맞을 수도 있고 잘 던질 수도 있는 사이즈인데, 일단 레아가 문제예요. 레아가 물론 직전 필라전에 뭐 4이닝 무실점, 그 전에 컵스전도 5.1이닝 1실점, 보스턴전도 5.2이닝 2실점, 최근에 3연속 이제 나름대로의 호투를 좀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 저 중에 2경기는 이제 오프너 붙이고 나왔습니다. 거기 이제 레아 같은 경우 우한 똥볼러잖아요. 근데 오프너 이제 좌완, 그리고 이제 나름 구위가 있는 90말 중후반 때 나오는 이제 코잉 붙여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호투를 2경기 갈겼고, 한 경기 이제 생 선발로 나왔을 때는 컵스전이었어요. 개그치 못하는, 특히나 5월 중순부터 말까지 존나 못 쳤잖아 컵스가. 그때 만났어. 그마저도 이제 홈런 한 방 맞긴 했어요. 안타도 적당히는 맞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조금 오늘도 생짝으로 나오는 부분 오프너 안 끼고 그냥 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대치는 솔직히 앞전 경기 좀 어느 정도 막아줬다 한들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것 같고요. 베리오스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뭐 콜스든 콜스 풀이든 5월 중순 이후로 계속 콜스 아니면 콜스 풀이에요. 계속 찍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미러키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원정 경기라는 게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베리오스가 뭐 아예 안 맞고 있지도 않고 적당히 맞고 있고, 홈런도 피치전 말고는 어쨌든 한 번씩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홈런을 싸게 줘가지고 솔런 주거나 이런 식으로 싸게 줘가지고 좋았던 부분인데, 저는 요거는 오바로 보겠습니다. 베리오스도 충분히 3점 이상 줄 수 있겠다 싶고요. 미러키 상대로라면 어쨌든 홈런도 계속 맞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좀 불안하고, 실제로 지표들도 본인이 던지는 것보단 방어율이 지금 낮기는 해요. 그 레아 같은 경우 오늘 생짝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들, 불펜 가도 뭐 둘 다 뭐 완벽하게 믿을 수 없는 포인트들 있잖아. 그래서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8.5바. 다섯 번째 샌디에이고. 진짜 이거 샌디에이고 가서 뭔가 웃었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오늘 경기도 별로 없고 이것이 안 갈 수 있을라나. 일단 표 끝나고 보내드리는 부분이 아직 조합 안 나와 있거든요. 딜런 시즈 진짜로 지난번에 에인절스전 초반에 홈런 계속 쳐맞아가지고 2번 맞아가지고, 어쨌든 시즈가 최근에 좀 뭔가 점수를 많이 줘요. 다른 거보다. 에인절스전도 진짜 저 3점 줬을 때 홈런 맞은 거 말고는 진짜 그냥 뭐 맞을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3점 줬잖아. 6이닝 뭐 3실점 콜스 찍긴 했어도 기대치에 비해는 확실히 아쉬웠고, 켄자전에도 뭔가 볼지도 별로 안 했고 안타도 5개 쳐맞았는데 3점 쳐주고, 양키스전이야 뭐 공략 당해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최근에 어쨌든 5월 중순 이후로 3실점 미만이 한 번도 없어요. 3점 이상은 항상 줬어. 2이닝도 막 7이닝까지 먹은 적도 없고요. 6이닝 뭐 5이닝 4이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오늘 오클랜드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제가 지난번에도 에인절스전 이거 무조건 세탁한다 오늘. 7이닝 무실점 봅니다. 7이닝 1실점 정도. 호들갑 떨다 이제 3점 주고 저때 이제 일반승이었나? 샌디 일반승 낙됐는데 야 오늘은 진짜 이거 오클 상대로 근데 딜런 시즈가 오클 상대로 기록이 작년 기록이 일단 안 좋긴 해. 물론 작년 이제 그 쓰레기 팀이 화삭에 있었을 때긴 합니다만 4.1이닝 9실점 한번 5.1이닝 3실점 그 전년도는 시즈가 이때 사이언 컨텐더 아니었나? 컨텐더 시즌에 이때는 뭐 압도로 하긴 했습니다만 두 경기 그냥 거의 뭐 한 점도 안 줬는 한 점 줬네 한 점 12이닝 동안 한 점 줬는데 하여튼 그래서 호투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그래도 호투 사이즈 좀 봐줘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오클 상대로도 점수 2점 이상 주면은 2점까진 그래 3점 이상 주면은 말이 안 돼. 여기서는 무조건 잘 던진다 보고요. 대신 이제 샌디가 에스테스를 털 수 있느냐. 오클도 뭐 선발에 부상 잔뜩 있어가지고 뭐 스트리플링이니 저 우드니 해가지고 잔뜩 부상이라 에스테스 지금 땜빵 선발인데 최근 두 경기는 잘 던졌습니다. 시애틀전 6.1이닝 무실점 무려 이제 안타도 하나밖에 안 맞았어요. 볼딜도 없었고 그 전에 템파전도 5이닝 1실점 최근에 흐름이 어쨌든 간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또 샌디에이고 빠따요. 물론 최근에 김하성도 막 홈런 연속으로 치고 10점 13점 내긴 했습니다만 바로 오늘 3점으로 또 묶였거든요. 이 샌디에이고 타선은 알 수가 없어 진짜로. 두 경기 연속으로 막 후려 갈기더니 바로 식는 모습. 오늘 또 모릅니다 솔직히. 귀신 같은 이제 명품 투수전으로 갈 수도 있는 경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변수는 항상 샌디에고라는 팀은 좀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건 진짜 오클 타선 보면은 시즈가 7이닝 무실점 8이닝 무실점도 가능하긴 해요. 최근에를 던지는 거 보면 좀 기대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보입니다만 그 정도 세탁할 수도 있어. 샌디 마인 보겠습니다. 3점은 내겠지 이 새끼들. 샌디 마인은 7점 언더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대가 안 맞아서 고민이야 샌디랑 나랑. 자 물부 잘 지난주는 좀 고전했지만 지지난주나 뭐 그 전주나 나쁘지 않았을 때도 항상 샌디 때문에 존나 잘할 수 있었던 거 그냥 적당히 잘하고 마무리하거나 반타작하고 마무리하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시애틀 대 이제 화삭. 시애틀이 오늘 그나마 이제 저기 켄자한테 불로는 했습니다만 연장 가서 그래도 상대 이제 마무리를 털면서 야 켄자가 진짜 9회 뒷심이 장난 아니에요. 최근 한 10경기 사이즈로 보면은 지고 있는 경기 맨날 9회에 다 따라가는 것 같아. 맨날 마인이었다가 다 한 점 차로 풀앤하거나 오늘 또 연장 어쨌든 가긴 가거나. 어쨌든 시애틀도 최근에 갑자기 켄자 만나가지고 켄자 빠따가 확실히 매섭긴 한지 좀 마운드 막 불펜도 좀 흔들리고 했던 모습인데 일단은 화삭 상대로 좀 승리를 먹을 만한 팀을 만나긴 했어요. 심지어 4연전입니다. 화삭이 또 저기 보스턴 상대로 반반 치킨 하고 왔기 때문에 뭐 자신감은 어쨌든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뭐 패디가 원정에서는 솔직히 안 좋은 거는 뭐 진작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원정에 항상 쳐맞고 홈과 원정에서 지금 갭이 엄청나게 심하기는 해요. 홈에서 0점대입니다. 0점대 4승 0패야. 0점대니까 당연히 뭐 패전은 없겠지만서도 4승 0패인데 홈에서 원정에서는 5점대 5점대. 그래서 딱 그 중간이 3점대 지금 ERA인데 어쨌든 뭐 최근에도 원정 미러키 원정 5이닝 4실점 컵스 원정 5이닝 3실점 원정에서는 뭐 여지없이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고 근데 빠따가 최근에 좀 치는 게 무서워요. 길버트가 솔직히 빡세긴 해요. 화삭 입장에서는 한창 못 쳤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길버트 상대로 점수 내기 빡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점수는 계속해서 좀 내고 있고 뭐 저기 보스턴전도 하우크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하우크 상대로만 좀 묶였을 뿐이지 나머지 상대로 다 쳤어요. 이만하고도 털었는데 뭐 그죠? 길버트 같은 경우도 아예 깔끔하게 막 막는다는 보장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시애틀 빠따잖아요. 켄자전을 많이 치기도 했고 패디가 원정에서 좀 불안하긴 한데 한 번쯤은 잘 던질 수도 있잖아. 그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마행까지는 좀 쫄리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러니까 승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행은 이거 뭐 화삭도 점수 좀 내는 타이밍에다가 뭐 길버트 상대로 좀 빡세긴 해도 뭐 점수 좀 낼 만은 하고요. 2, 3점 정도까지는. 패디 같은 경우도 홈 원정 기복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한 경기 정도는 잘 던질 만해요. 또 시애틀 타선이 뭐 죽었을 때는 전혀 공략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래서 요거 일반승만 보겠습니다. 시애틀 일반승만. 어느 번은 패스할게요. 뭐 패대가 여지없이 쳐맞고 원정에서 뭐 길버트 같은 경우도 화삭 봤다 점수는 내긴 해. 화삭이 2점 이상씩 계속 내잖아. 3점 정도까지는 보탤만 하는데 7.5잖아 기준점이. 근데 언더 개정배고 패스하겠습니다. 화삭 불펜도 쓰레기인데 7.5는 메리트가 없다. 이게 시애틀 홈이라 그런 것 같아. 시애틀이 홈에서 워낙 저득점 양상 게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둘 다 최근에 좀 많이 후리고 있어서 일반승만 똥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샘프 대 이제 휴스턴, 해리슨 대 스파게티. 야 샘프도 아무리 휴스턴이라지만 야 스파게티 내고 정배는 조금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해리슨도 최근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해리슨 같은 뭐 만만한 투수도 그 뭐야 이번 시즌 개막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시즌 초반에는 이제 페스티벌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변화구들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커브를 조금 다 잡으려니까 이제 페스티벌 무브먼트도 좀 떨어지고 몇몇 경기들은 최근에 구속까지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점수를 좀 많이 주면서 뭐 애리조나전 6이닝 3실점 그나마 이제 콜스는 찍었습니다만 그 전에 뭐 필라 매츠한테 각각 5이닝 4실점 뭐 콜로한테도 5이닝 3실점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리게티 같은 경우 이제 4월보다 5월 6월에 귀신같이 뭐야 이 새끼 뜬금호투를 최근에 몇몇 경기들을 했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출루를 너무 많이 시켜. 볼질도 심하고 똥볼러인데 볼질도 심하고 이상하게 어떻게 꾸역꾸역 막아가지고 점수는 안 줬는데 경기를 보면 너무 불안하기는 해요. 최근 경기 뭐 시애틀 좀 6이닝 무실점하고 뭐 적당히 뭐 지금 5월 중순 이후로 4실점 이상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어요. 미러키전이었고 그것도 6.1이닝 먹긴 해. 2이닝 먹긴 했어요. 나쁘진 않은데 출루를 너무 많이 시켜. 그래서 이거 정배로서의 휴스턴이 메리트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뭐 저기 뭐 헤이더도 그렇고 그 새끼 이름 뭐지? 아, 새끼 이름이 기억 안 난다. 투수 새끼 원래 마무리였다가 이제 셋업으로 내려간 새끼. 아무튼 어쨌든 불펜에서 이제 싸기도 했고 그런 부분 생각해봤을 때 저는 샘프 프렘 보겠습니다. 샘프 프렘.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선발부터. 오늘도 불펜이 또 불로나기도 했고 휴스턴이. 해리슨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프렌 쪽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